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님, 네. 꿈님은 지금 현재 온라인 사업의 평균 매출과 마진율이 궁금합니다. 네. 현재 평균 매출은 4천만 원 정도이고요. 마진은 1,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괜찮네요. 근데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좀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봉쇄 때문에 어떠셨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 중국 구매 대행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매출도 저는 많이 거의 안 떨어지고 잘 됐는데 최근에 한 3개월 동안은 좀 타격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지? 춘절, 네, 그리고 봉쇄, 네, 봉쇄 연장. 네, 네,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네. 힘드셨죠?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 그 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확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그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 주사 맞았다고 보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너무 그쵸?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독립몰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사이트가 맞나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네 맞아요. 11번가, 네. 지옥션, 롯데온 네. 뭐 이런 거 다 올리시잖아요. 네. 각각의 업로드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중국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예. 주로 이제 저는 쿠팡의 제품을 올리고 쿠팡에 있는 제품을 타 마켓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했었고요. 네.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 위주의 구매 대행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뭐 미국, 유럽 그리고 국내 이탈까지 전부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쪽 말씀하시는 거죠? 타오바오랑. 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정상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네. 그 꿈님은 네. 정상금 때문에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정상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올라라는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거기 되게 좋죠. 되게 좋아요. 역시 그래도 원꿈사에 계속 있네. 올라가 제가 볼 때도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쿠팡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거죠? 현재는 이제 모든 오픈마켓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비슷하다고 있어요. 보시죠. 네.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쿠팡에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네. 지금 그 상품 상세 페이지를 네. 번역을 하지 않으면은 네. 제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셨죠? 네. 쿠팡에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한해서는 그렇게 네. 지금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한번 네. 메일을 받아본 것 같은 네. 느낌인데. 네.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적혀 있는 상품 상세 네. 페이지는 이제 허용치 않습니다라고 네. 딱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수동으로 다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뿌리거나 이러실 텐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수동 등록은 네. 온라인 셀러가 가져가야 할 꼭 필요한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래 왔듯이 저는 위기가 올 때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상품 쿠팡이 제한이 되었을 때 등록 수량이 제한이 되었을 때 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셨고 거기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대량으로만 하는데 상품 수가 제한이 되면은 내가 매출이 줄어들 게 뻔히 뻔한데 이거를 네. 못 하겠다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상품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거나 네. 아니면 사업자를 몇 개 더 내셔서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그 롯데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온이 요즘에 꽤 많은 진짜 매출이 핫하죠. 나오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롯데온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쪽 카테고리를 올리게 되면은 물론 개인 통관부를 받아야 되는 좀 수고가 있긴 하지만 노출이 훨씬 잘 되는 거 네,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꿈님 같은 경우는 그 쿠팡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쿠팡에서도 꾸준히 팔린 상품도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님의 상품 등록한 것들은 좀 앞단에 존재하고 노출도 좀 편리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다소 높더라도 네. 시장보다 조금 높더라도 네. 분명히 팔릴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꿈님 영상 지금 보고 혹은 꿈님 유튜브 가서 보고 네. 공부해갖고 이제 막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네. 지금 중국 평균이 얼마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팔리는지 더 낮춰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그 조금은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첫 달, 두 번째 달까지는 조금 마진을 적게 하더라도 적게라면은 어느 정도? 뭐 한 20% 정도는 20% 정도? 네, 가져가야 된다고 이게 생각하고 표면 마진이 아니라 진짜 실마진을 말하는 거죠? 네, 실마진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15% 정도로 올렸지만은 배송비수 조금 남으면 그거까지 합쳐서 20% 네. 그걸 말하는 네, 거죠? 실마진. 저는 이제 뭐 순수 마진 지금 뭐 35% 예전에 40% 이상까지도 오. 판매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왜요? 마진인 것 같아요. 40에서 35로 내려가고 35에서 35로 점점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현재 좀 경쟁이 많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답변인데 현실적으로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서 마진이 조금 내려가는 게 더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이면은 25%로 내려갈 수 있고 내후년이면 내려갈 수 있겠네요, 계속. 지금은 제가 이제 3년차 셀러기 때문에 명확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맞죠?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초보들은 어느 정도 마진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20% 정도 실마진? 중국 구매 대행은 25% 정도 전체적으로 보시고 조금 전략적으로 뭐 20% 정도까지도 그러면은 첫 달, 둘째 달은 그렇게 조금 낮게 들어가시고 20% 네. 보시고 네. 셋째 때부터는 조금씩 올려서 네,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네, 여러분들 처음 이 영상을 보고 중국 구매 대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20% 정도로 좀 설정을 해서 가시는 게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잘 팔렸던 상품이 있었던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품이 100개나 팔린 거는 네. 제가 짐작컨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한두 개 팔리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도 조금 수정하고 뭐 키워드를 더 수정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선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유튜버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구매 대행 쪽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강사로도 또 많이 활약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맞죠? 네. 예. 이제 막 뜨고 있는 유튜버 꿈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말로 평범한 30대 가장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꿈의 구매 대행 이야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소통하는 셀러 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온라인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었고요. 주로 이제 재무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재무팀 근무 경력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본업으로 2년 전에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사입도 하고 국내 위탁 그리고 미국 유럽 쪽으로 확장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로 급여도 받으면서 다양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돈 많이 벌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8 38이요? 예, 30대 초반 아니었어요? 후반입니다. 후반이에요? 예. 오, 그래요. 우리의 인연이 좀 각별해요, 사실.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분은 우리 옹꿈사에 오랫동안 그 활동하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옹꿈사 닉네임 옥터넛으로 활동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스텝까지 활동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우연히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는 당연히 옥터너님이라는 걸 몰랐죠. 꿈님이라는 걸 몰랐죠. 네. 반가워. 반갑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아. 네. 예.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전에 회계사 사무실인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인가? 직장 재무팀에서 예, 직장 재무팀. 예. 맞아. 그쪽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재무는 굉장히 좀 딱 막혀 있는 일이잖아요. 답이 네, 있는 일이고. 맞아요. 예. 근데 답이 없다고 보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뭐예요? 아까부터 꿍꿍거리는데.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과 그리고 건물 앞에 머릿돌을 딱 세우는 게 제 꿈이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부업으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이제 첫 달에 바로 매출 350만 원, 수익 120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사직서 내고 도전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목표에는 한 발자국 다가섰나요? 조금씩? 이제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예.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만 네.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유아 제품이랑 그리고 위험한 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판매를 하였습니다.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굳이 꼽자면 예. 뭐 주방용품, 주방. 인테리어 소품, 생활잡화 그리고 공구랑 가구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공구, 주방, 인테리어, 생활 잡화, 그리고 공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쪽이 잘 나가신다고 하신 거면은 잘하시는 셀러예요. 왜냐면 이쪽이 경쟁률이 박 터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셀러들도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냥 부피 큰 거, 네 맞아요. 나는 무거운 거, 네, 맞아요. 남들 안 하는 거 한번 해볼래. 네. 대신 수익률 제대로 잡고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공업용 관련된, 네, 공업 맞아요. 관련된 상품도 팔거나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초보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상품을 모르는데 어떻게 팔아? 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산업용 관련된 네. 그런 상품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네. 설명도 못하고 네. 그렇게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한 팔면 좋잖아요. 팔면 좋죠. 근데 이런 거를 초보자들이 이제 다 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특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뭐 10개, 20개 팔리면 문의가 들어오는 건 정말 1개, 2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이제 대응하시면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파는 게 중요합니다. 꿈님이 제가 오랜만에 뵙는데 그 1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감도 넘치고 네, 더 당당해진 것 같고 어깨도 막 이만큼 넓어져 보여요.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주방, 인테리어, 생활잡화, 공구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시작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국내에서 네. 팔 수 있는 네. 모든 카테고리 제품을 저는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대신 다만 효자 상품을 만나려면 남들이 팔지 않는 제품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품 하나당 지금 꾸준히 팔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건 몇 개 정도나 팔았어요? 상품 하나가 100개 정도는 팔았던 것 같아요. 100개? 네. 그런 상품이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5개 정도는 있었어요. 네. 와,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죠. 영원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한 번에 트래픽이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져서 결국엔 100개, 200개까지 가고 네. 또 그런 게 한 5개 정도 있고. 네. 오, 괜찮네요. 자, 잘 팔렸던 상품이 있었던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품이 100개나 팔린 거는 네. 제가 짐작컨대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한두 개 팔리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도 조금 수정하고 뭐 키워드를 더 수정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선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온라인 셀러라면 최소한 네이버에서 팔고 있는 그 상품 카테고리는 몇 번씩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카테고리 엑셀표가 다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카테고리 공부는 하시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1년 이상 아직도 저만 팔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몇 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정말 많은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신기하게 아직도 보면 저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만 사입을 했습니다. 사입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 뭐 일주일, 2주가 걸리는데 네. 사입을 해놓으면 하루 이틀 만에 배송이 되니까 뭐 정말 큰 매출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적당한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상품을 발견하는 거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발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카테고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투트랙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했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이게 마. 사실인데 굳이 이론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론적으로 꼽자면 트렌디한 상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2주, 3주 안에 경쟁자들이 분명히 무조건 붙을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팔리면 계속 팔릴지 뭐 안 팔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잘 알 수는 알 수 없는 없잖아요. 영역이죠 네.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뭐 1개월, 2개월 꾸준하게 이제 몇십 개 팔리면 그냥 사입해서 파시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테고리 공부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네이버에 지금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테고리에 또 중분류가 있고 네, 또 소분류가 있고 네. 소소분류가 있고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분류가 네, 있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외 배송 상품으로 두고 네, 공부를 한번 해봐라 라고 네. 하는 거죠. 네. 카테고리 공부가. 네. 오. 그 소속 카테고리까지 들어가면 약 2,500개 정도가 있고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건 한 뭐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돼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을 한 번씩 이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2,500에 다 들어가 보진 않았죠? 다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3년 차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중국 구매 대행이긴 하지만 제 상품이 분명히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무료 배송으로 했을 때는 내 상품이 메리트가 있지만 두 개, 세 개 살 경우에는 배송비가 상품마다 각각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 배송이 좋을까요? 무료 배송이 좋을까요?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상품을 많이 등록했던 셀러여서 네. 저는 전부 무료 배송으로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배송비는 제가 고가 제품이나 무거운 제품을 주로 파는 게 아니라 뭐 5kg 미만 일반적인 제품을 많이 판매를 했었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투플렉스를 사용할 때는 예. 12,000원 배송비를 넣고 거의 대부분 80-90% 제품을 등록했었습니다. 그러면 무료 배송이 유리한가요? 유료 배송이 유리한가요? 무료 배송이 조금 유리하다고 마켓에서도 이렇게 가이드를 줬던 것처럼 무료 배송을 추천드립니다. 마켓은 자기네들 유리한 입장에서 얘기하잖아. 왜냐면 그런가요? 상품 가격에 네. 자기가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녹아져 있으니까 맞아요. 3.3% 떼는 게 아니라 12% 맞아요. 떼는 맞아요, 네, 맞아요. 노출을 더 많이 시켜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맞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판매하시는 것 중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객단가가 15만 원, 150불이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관부가세가 나오는 상품 별로 없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부가세 나오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네. 고객한테 네, 납부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이 순순히 납부하나요?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납부를 했었고요. 2명 정도는 납부를 안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다 납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네요. 네, 있습니다.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파는 게 유리할까요? 포함하지 않고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제품 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이 부담하시면 더 좋고 추가 마진을 가져가고 부담을 안 하시면 그냥 쿨하게 내드리는. 네. 관부가세를 포함해서 하셨구나. 네. 그런데도 구매가 이루어진다. 네, 중국 가격이 원체 싸니까 본 맞아요. 가격을 알기가 힘든 거예요. 네. 야, 여러분 이거 진짜 팁이네요. 야, 자, 그러면 지금 상품은 총 몇 개 정도가 등록이 되셨을까요, 꿈님? 상품이요? 네. 상품은 제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꽤 많이 등록했어요. 한 6, 7만 개 이상 등록을 했었던 것 같아요. 7만 개. 네. 이렇게 빨리 업로드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저의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니 조금 지금 더 혼자신데도 이렇게 6, 7만 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등록했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너무 오래된 거는 삭제를 하고 있어요. 삭제도 하세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저는 이제 업무에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매일 루틴하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직원분들 얘기를 하자면 소싱하는 직원, 그리고 등록하는 직원, 그리고 장명하는 직원, 그리고 CS. 장명이라면 키워드? 네, 키워드. 예. 다 세분화를 했었고, 왜냐면 제가 직원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재택근무였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좀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떠나고, 그래서 좀 편하게 일을 했었는데, 그냥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노력과 열정은 꽤 많은 에너지가 투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직원분들이 자동화를 해도 책임자나 대표자분이 꼭 어느 단계에 들어가서 그 상품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소싱 들어가서 뭐 2, 3개월 집중해서 제가 해봤고 등록도 제가 한번 해봤고 다 모든 단계를 제가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한테 업무를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투플렉스 가장 많이 등록하던 때는 하루에 300개씩 등록을 했었는데 300개 혼자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 사업자가 3개였었고 사업자당 300개니까 약 1000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저는 투플렉스 제가 VIP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투트랙님이 밥 한 끼가 아니고 2끼 정도는 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진짜 약간 좀 너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공장 시스템처럼 정말 매뉴얼대로 그냥 일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지금은 이런 방식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은 추천드리진 않고 개수 이제- 제한 때문에도 있고. 네 맞아요. 그쵸. 지금은 개수 제한이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제 컨설팅을 받으시고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대표님이 이제 투플렉스 매크로를 만드셨어요. 투플렉스의 이제 제목이랑 타오바오 URL 그리고 배송비 정도만 있으면 1시간에 뭐 150개 정도 네? 1인 셀러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기능이어서 야, 이거 매크로를 돈 주고 파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이 돈 주고 파시는 건가요? 아니면... 파는데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네. 1시간에 제가 1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등록이고 사전 작업에 이제 제목도 예쁘게 만들고 타오바오 링크도 있어야 되고 배송비도 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1시간에 150개 정도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상품 찾는 거는 사실 상품 소싱 관련된 내용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은 사실 발품, 손품 팔면은 누구든지 상품은 네. 찾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키워드예요. 네, 상품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 네.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송비는 12,000원 정도 하면 되고요.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첫 달, 두 달째까지는 그래도 실마진 20%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네, 노출인데 네, 노출은 키워드인데 네, 키워드는 상품명인데 네.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저도 사실 뭐 잘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본인만 다 달라요. 네. 매출 많이 나온 사람께 정답이야. 네. 이거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분명히 이제 오픈마켓에서도 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상품명을 정하는 가이드가 있고 제가 딱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노란색보다는 옐로우가 좋고 빨간색보다는 레드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좀 많이 보시고 카테고리를 몇 번씩 돌아가면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그냥 기본 실력을 쌓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데이터랩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나요? 네, 참고는 한다. 아니, 솔직하게. 하는데 제가 아이템 스카우트 지금 뭐 1, 2년 쓰고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상품을 짓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 네. 자, 여러분 가이드만 제대로 보셔도 아까 보셨죠? 노란색을 옐로우로 표기하라는 그런 가이드들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상품명이 크게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중박 이상은 칠 수 있다고 지금 꿈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하루에 150개씩 한 사업자당 네, 맞죠? 300개씩. 300개씩. 그거를 어떻게 골랐어요? 150개를?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약간 이제 투트랙님이 알려주신 중박 공식에 저만의 좀 노하우. 소스를 넣어서 노하우를 넣어서 음. 네, 저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노하우 살짝만 오픈해 주실 수 있다면. 특별한 노하우는 솔직히 없고요. 뭐 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고 네. 저는 굳이 소싱하는데 생각이나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내가 이 모든 상품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상품을 다 등록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약간 무지성으로 네, 약간 해야 된다. 무지성으로. 근데 무지성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또? 네. 처음에는 음. 키워드도 한 번씩 정해보고 상품 가격도 보고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시면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이시는 거죠. 네. 점점 흥미진진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만 보고도 꿈님의 방법대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투트랙님
그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타오바오에 있는 거 그대로 올리는 거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썸네일 정도만 제가 좀 바꿔서 올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상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네. 그 꿈님이 생각하실 때는 썸네일은 어떤 식으로 혹은 썸네일을 작업하지 않고 올린다면은 작업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우선은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 이제 투플렉스를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는 굳이 썸네일 작업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투플렉스에 타오바오에 있는 그 썸네일 중에 내가 뭐 세 번째 거나 네 번째 거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어 없는 정도 딱 그 정도 깔끔하게만 올리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상품을 정성스럽게 수동으로 조금 이제 팔리는 상품을 전략적으로 등록할 때는 저는 이제 중국어는 싹 다 날리고 오, 번역까지 해서 올렸어요. 그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오우 스튜디오를 이용했었고 오우 스튜디오는 해갖고 그렇게 해서 올린 상품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나요? 그럼요. 네. 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을 이제 비즈니스로 삼는 사람들은 그 마케팅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실 구매대행 셀러들이 비용을 주고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량으로 등록하면은 됐었으니까 뭐 키워드 경쟁 강도해서 했으면 됐었으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도 초기 광고를 해서 하시면은 조금 좋은 것도 있죠. 네. 네, 광고를 집행하시잖아요, 조금은. 저는 지금 수동 등록을 해둔 상품만 광고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작정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사실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쪽에서 설정해진 키워드가 다 네, 나와버리게 맞아요. 되면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저도 이제 아직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네.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무조건 대행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맡기고 그 관리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사실 구매 대행을 광고를 거의 안 해가지고 저는 지금 수동 등록한 스마트 스토어에 월 2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 뽑아내요? 네, 뽑아내요. 오, 좋네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 상품을 지칭할 수 있는 고유명사로 광고를 돌리게 되면 키워드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연관 키워드들 중에서 네, 좀 검색량은 작지만 광고비가 저렴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브랜드 같은 거, 중국은 브랜드를 하기 힘들지만 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브랜드를 해서 브랜드가 원래 네. 가장 경쟁 강도가 좋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광고까지 하게 되면 광고비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행도 하고 네, 혼자 지금 사업도 꾸리고 있고 네. 그리고 강의도 하고 네. 육아도 하고 그리고 또 사모님하고 놀러도 가끔 가실 테고 이런데 네. 시간이 진짜 모자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세요? 제가 이제 뭐 강의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이제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뭐 부끄러워요. 진짜 평범한 30대 후반의 텔러고요. 시간은 최대한 하루를 쪼개서 생활을 했었어요. 새벽 5시, 6시에 출근하고 밤 6시까지 근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가정에도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아이랑 놀아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밤 9시에 다시 출근을 했었죠. 12시에 또 퇴근을 하고 뭐 자유롭다면서 장난 아닌데 자유로운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네. 제가 이제 살도 많이 찌고 건강을 좀 챙기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걷기 운동도 하고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달리기만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1주, 2주에 하루 정도는 진짜 푹 쉬시면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컨설팅을 집중해서 2명 정도 빡시게 한다고 했는데 네. 그분들은 근데 초기 자본금은 얼마 정도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직장인분들은 굳이 초기 자본금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저도 약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선정산이 있으면 사실 네, 조금 네, 덜 필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생활비를 제외하고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중국이 사실 예전보다 조금 트래픽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체감하시죠? 네. 앞으로 중국 구매 대행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힘들어진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도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힘들다고 하고 네. 사실 이번에 춘절 있었고 그리고 가을에 국경절 있고 네. 2달 쉬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봉쇄 2달 있었죠. 네. 그러면 12개월 중에 8개월밖에 네. 영업월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는 또 이렇게 될 수도 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아직도. 네. 이제 3년차 셀러이자 이제 사업가가 되셨는데요. 분명히 이제 순간순간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이제 경찰서를 다녀왔을 때였어요. 머리 올렸구나. 네. 이때 이제 투트랙님이 조금 이제 전화로 좀 조언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이제 상표권 침해로 인해서 경찰서에 다녀왔었고 2주 정도는 마음고생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요 사건은 이제 무혐의 처리 종결되었고 그리고 뭐 순간순간 오는 외로움, 뭐 번아웃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잘 이겨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경찰서 가는 날이었는데요. 그게 2013년도였나?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갖고 변호사면 변호사, 아는 후배 중에 검사 있으면 검사 다 물어봤었어요. 갔는데 되게 친절해 경찰관이. 네. 그래갖고 편안하게 조사 마치고 와서 무혐의.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생각보다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소통하는 셀러 꿈님의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지금 만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국내 위탁, 뭐 미국, 유럽, 일본, 건강기능식품 다 지금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사업 구조를 좀 수익 구조 다양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주 된통 당했구나. 많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잖아요.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져가지 말고 네, 여러 개 쓰면 맞아요. 좋겠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잘 되면은 네. 여기에 시간을 아, 많이 맞아요. 뺏기면은 네. 또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알아요. 저도 한번 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앞으로 짧으면 3년 안에 이제 건물도 하나 올리시고 감사합니다. 머릿돌에다가 또 하나 소통하는 셀러 꿈 이렇게 딱 한번 박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금마 빌딩에 오니까 감회가 좀 많이 새롭고 네. 이제 저한테 촬영 제의를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30대 뭐 후반 그리고 40대 직장인 분들도 마음이 좀 끌어오르시면 저는 아직도 도전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멋있다. 멋진 아빠야. 자, 여러분 지금 소통하는 셀러 꿈 이렇게 유튜브에서 딱 검색을 하면요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고 올려놓은 영상이 한 2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최근에 업로드 안 했어 많이. 네, 맞아요. 예, 업로드도 열심히 해주시고 네, 좀 지식도 좀 많이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아울러 투트랙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꿈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소통하는 셀러 꿈이라고 유튜브 치시면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달래.